단기간에 경력, 학력, 영어 등의 다양한 조건을 모두 맞추기 어렵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민을 어떻게 시도해야 할까요? 다시 학교 입학? 한국에서 경력 준비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둥기TV 신법사입니다. BC 주정부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 단기간에 경력, 학력, 영어 등의 다양한 조건을 모두 맞추기 어렵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민을 어떻게 시도해야 할까요? 다시 학교 입학? 한국에서 경력 준비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장 경력, 학력, 언어 성적 등 많은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BC PMP의 비숙련직 이민인 Entry Level and Semi-Skilled Worker 캐테고리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ELSS 프로그램은 관광, 고객 응대, 장거리 트럭 운송, 식품 가공 또는 의료 부분의 일부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BC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BC주에 있는 업체에 고용되어 풀타임 근무를 9개월 이상한 지원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들 중 BC주 노동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이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BC PMP ELSS 워커 캐테고리와 관련한 자세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BC주에서 정한 직업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직업은 크게 8가지 캐테고리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캐테고리에서 또 추가로 지정된 직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고 그게 BC주에 있는 업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BC주의 북동부 개발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엔 NOC C 또는 D에 해당되는 직업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최소 9개월 동안 고용주를 위해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지원하기 전 최소 9개월 동안 연속으로 정규직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한데요. 이때 9개월간 고용주는 동일해야 합니다. 중간에 만약 고용주가 변경이 되면 또다시 9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업이나 스터디 퍼밋으로 인한 경력은 유급으로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언어와 학력 기준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 언어와 학력 기준은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언어는 CLB 4점이 필요한데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정영역 모두 4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력은 고졸 혹은 그에 준하는 학위인 경우여야 합니다. 넷째,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장거리 트럭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BC주에서 발급한 클래스 1의 운전면허와 에어 브레이크 인도스먼트가 필요합니다. 또 의료 관련 직업 같은 경우도 면허 취득은 필수이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 자격증이나 면허 등의 소지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BC주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 및 지정 임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캐나다 BC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 조건이 BC주의 가계별 최저 소득 수준 이상에 맞아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를 포함 모든 소득을 합산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족 소득을 고려해 금액 기준을 판단하면 됩니다. 또 임금도 직업마다 기준이 있는데 해당 기준에 맞아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캐나다에서 합법적 신분을 가진 상태여야 합니다. 이건 특히 중요 요소 중 하나인데요. BC PMP ELS 월커는 영주권 신청 전부터 영주권 승인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영주권을 지원해준 고용주와 이를 지속해야 합니다. 해당 영주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주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고용주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용주의 조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BC주에서 설립된 2년 이상 운영되어 온 법인 사업체로서 양호한 재정과 고용 상태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 선언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지금 보시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인력 파견 회사 등 직접 근로인을 고용하지 않는 업체는
고용주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고용인에게 영주권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영주권 승인까지 영주권 신청인에 관한 책임이 따릅니다. 직원이 승진하거나 계약을 종료한 경우엔 이민심사관에게 바로 통보해야 하고 장기 휴가, 폐업, 업체 대표 변경 등의 상황도 알려 서류 심사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도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BC PMP 엔트리 레벨의 세미 스킬드 워커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보셨다시피 다른 이민 프로그램보다 학력, 언어, 경력 등의 조건은 비교적 까다롭진 않지만 무엇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을 끝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둥지이민에서는 잡매칭을 통해 고용주와 고용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 댓글 통해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은 둥지이민,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